지금 구글 자료입니다. 초저주파 전파는 ELF라고 하는데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지구 표면을 따라 이동하거나 심지어 지구 내부를 관통하여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파는 약간 그 지구 내부를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전파를 보낼 때 이렇게 거기 일반적으로 리듬이 똑같다고 합니다. 중간에 강하게 전력을 걸어주면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이것이 그 뒷밀거리 앞물결을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보다 길게 간다 그랬죠. 이것은 유선 안에서 전력을 송신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데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그 전송 손실이 없이 길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보통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직류인데 저는 이것을 강하게 중간중간 걸어줌으로 인해서 대남 매듭 구조, 대남 아시죠? 이렇게 두터운 부분이 있는 거 그거처럼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있다 그러면 대남 매듭 구조, 내가 철근 같은데도 이거 철근 고무줄 이렇게 용수철에도 이걸 쓸 수 있다 그랬죠. 대남 매듭,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대남 매듭 구조마다 두터운 부분을 밴딩식으로 넣어주면은 굉장히 튼튼하다. 근무를 치다 내진 구조가 되거나 저기 뭡니까 용사용 그 알루미늄 인데 용사용 알루미늄이 아니라 아연 강관 그것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중공업 밧줄 같은 데도 모든 형태의 밧줄에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밧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저기 펜스 있잖아요. 펜스도 가능합니다. 펜스 그물망도 가능하고 이게 낚시줄도 가능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그 하나의 전파를 조주파를 할지라도 하나의 전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강하게 걸어주면 이것이 이제 뒷물거리 앞물거리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는 하나의 저주파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면 이거를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묶어서 쏘는 이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하면 에너지가 제법 전달이 잘 되는데요. 지구 표면, 암석까지도 해서 이게 많은 개수를 갖다가 개수로 넣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 투사하면 이론적으로는 말씀이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거기가 만약에 그 송수신 장치가 더 있고 그러면 지각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핵 같은 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죠. 네, 그걸로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제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인공위성에 들어가면 유성전화 받잖아요. 전파가 도달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제 송수신 장치가 있거나 거기에 전력을 갖다 뒷받침하는 것이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에 있어서는 적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물속 통신도 지금도 제 방식으로 하면 이제 가능하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그 건물 벽투시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4만 원, 10만 원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하에 물이 흐르는지 아니는지 그거를 저는 온도 변화도 체크는 지금 옥션 가보세요. 4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청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누수나는 것, 청음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딱 파서 지점 파지 않고도 소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가 숫자가 얼마, 이게 숫자가 얼마 설명해가지고 삼각법이든 어떻게 해서 가장 근접한 것 이렇게 소리가 이게 근접한 것을 이렇게 기계 프로그램으로 청음만으로도 가능하다. 그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벽투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도 기술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꼭 하나 지금 모르신 분들이 유식과 무식의 차이인데 저도 옛날에는 약간 이 분야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네,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꾸 현대 문명과 현대 기술에 자꾸 도전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네. 좀 배우시든가 네.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몰라서 그런 거 알면은 이렇게 딱 보이고 모르면 안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구글만 이렇게 봐도 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투시가 가능한데요. 가능합니다. 지각을 이렇게 암석을 뚫고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건물 동전 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동전 찾아가지고 동전 찾거나 지뢰 찾기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지표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파가 그는 거기에도 초저주파나 저주파 이것을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예, 리듬을 주는 이렇게 간 다음에 중간에 강하게 대남 미드 고주마트 그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양한 파형이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저주파를 여러 개를 묶어서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통신할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통뼈를 이렇게 어떤 파를 묶어서만 멀리 간다는 거죠. 머스크 위성 통신에서도 레이저파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전파를 묶어서 인력 작용이 생겨서 통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게 신호가 뚜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유선통신 안에서는 저 구리선을 갖다가 좀 이렇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죠. 에디슨은 이렇게 뭐죠? 테슬라는 교류로 이렇게 에디슨은 직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저도 이제 구글 보고 학습을 했죠. 어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구글 보고 제가 의학도 하고 구글 보고 관련 특허도 한 10건 냈는데 의학도 근데 주지는 않더라고. 놀랍게도 생명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는데도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좀 지금 그 방향을 좀 전환시켜서 그냥 기술을 공개해 버리자. 이런 쪽으로 제가 전략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개발했는데도 안 주니까. 이게 저기 제약회사에 또 컨택을 했는데 의학 부분은 제가 진짜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9년 10년 이렇게 그래서 농사 이렇게 지어가지고 수확물을 갖다 딱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껏 이게 연구해서 이렇게 그 전에는 몰랐죠. 제가 응가발 곰팡이를 잡는 식품과 약체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수확물을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껏 중소기업 어떤 기술 개발을 오랜 시간에 하면 홀라당 가져가신 분들이 있다. 이게 참 국제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좀 지적재 선간에 대단히 취약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요. YTN에 제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이런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 재계수를 쏟아지더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말도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명예훼손 할 생각은 없고요.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외교부, 이렇게 정보통신부, 산업자, 국방부, 이렇게 기획재정부, 문화, 행정안전, 노동부 이렇게 국가의 기관이 20몇 대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동돼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있고 거기 동영상을 이쪽으로 페이스북으로 갖다 놓는데요. 몇 년 전부터 광고비도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수십 개 가시는 거라 해서 지금은 팔로우까지 한 100군데 되네. 팔로우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우리나라 정당들 정당 자체에서 들어오셨어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그래서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시더라. 안철수, 이준석, 그다음에 송영길, 김희정 의원이라든지 아시죠? 다 TV 나오니까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지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물어보세요. 내가 있는 그쪽에서는 팔로우는 그쪽에 다 됐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도 들어오고 멜라니아도 들어오고 라라 트럼프 손녀딸도 골프 선수 거기 들어오고 상원 하원 의원들 내가 주지사에서 50명도 넘게 들어왔어요. 미국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래서 정보기관으로는 중국 정보기관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정원 정보기관 오래전부터 광고를 내셨으니까 들어왔고 미국 CIA, FBI라든지 국토안보부 산하 이렇게 방첩기관이 들어왔더라고요. 록히드 마튼 부인 방산업체들도 들어오고 JP 모건도 들어오고 영국에서 MI 여기 들어오셨어요. 정보기관이. 그래서 미국 부대, 군부대가 한 100군데 이상 소개하시더라고요. 별로
팔로우 좀 사기치잖아요. 물어보세요. 그쪽에 제가 팔로우 있나 그쪽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유튜브에 그 자료를 찍어서 올려놨으니까요. 한 1000몇, 1700개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올릴 작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정부 자체에서 들어와서요. 인도 모디 총리하고 전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장관들 이렇게 정치인들이 들어오시더라고. 인도 군부대를 자세히 소개, 정부기관을 소개, 미국도 정부기관과 군부대를 자세히 소개하는데 150개 이상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부기관까지 포함하면 제가 나머지는 못 올렸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맥거리거도 하시던데 종합경제에서. 그다음에 찰스 왕이 들어왔는데요. 영국 MIO 들어왔더라고요. 찰스 왕과 가족들이 윌리엄 왕자 그렇게 들어왔대요. 중앙청에서는 중앙청 공식 매체가 몇몇 군데 들어왔고 교황은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정부 자체에서 들어왔고 유럽연합의 나토도 들어오고요. 캐나다 정보기관,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 그다음에 의원들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군 자체가 들어왔어요. 사우디 정부하고 이렇게 일본 정부도 들어 공식 계정으로 중국도 장수성이라든지 정부기관이 한 20군데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뭐 언론이 한 국영 언론이 들어오더라고요. 1억 2천 하던데 20군데 들어. 인도는 30군데, 미국 한 40군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는 그다음부터 계속 같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언론. 전화는 안 하시는데 정치인과의 만나면 일단 거절한다. 그래서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라. 지금도 YTN은 제 기술이 무단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과 만날 필요 없다라는 게 전화하셔도 제가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불이익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법 처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하는 얘기니까 모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인과 이렇게 지명연법 생각하세요. 그래서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서 불이익을 주면 되게 싸게 하거나 아니면 복잡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화하셔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진짜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대기업, 알려진 대기업에는 조그만 중소기업에는 있는 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계약 안 하면 안 했지. 기술 주고 안 주고는 4개 달려 있는데 반도체, 통신, 우주, 항공, 방산 기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과 어떤 모터 기술, 연구자 기술, 수많은 기술을 제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올 일이 없는데 전 세계 각 정보기관 차원에서 보고 있다가 지금 한국어 능력자만은 전 세계 한 1000만 될걸요. 해외 교포들도 있으니까 각국은 다 언어를 다 습득해서 합니다. 네. 정보기관들은 그래서 보고 있다가 지금 정보기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 정부 국정원하고 우리나라 군도 다 들어왔어요. 국방부도 들어온 정보기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 군하고 캐나다 정보기관, 영국의 MIO, 미국 정보기관 CIF의 광적기관하고 이스라엘 군 자체가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도 정부 차원에 들어 군을 소개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그랬을 건데 정보기관은 일단 중국 정보기관, 캐나다 정보기관, MIO,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러셀 전 상원의원도 하시던데, 그다음에 미국 정보기관, 백악관 자체에서 하셨어요. 공화당, 민주당하고 의원들 한 50명 이상 하신 것 같은데 주지사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5개고요. 정부 차원에 들어온 거는 꽤 많습니다. 알자지라 방송, 독일 국영방송, 터키 국영방송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YTN에서 YTN 소개한 중소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대기업 제기술이 쏟아져 나와서 그럼 전 세계 대상으로 싸우라. 근데 당신 기술임을 입증해라. 그리고 특허를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특허가 나오는지 봅시다. 삼성 그 존스 홉킨스하고 네이처 연구, 그다음에 어워드상까지 받으시고 제 기술인데 진짜 어이가 없는데 카이스트도 광고를 많이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번 그럼 특허 받아봐라 전 세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한다는 게 자체가 놀랍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을 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허는요 신규해야 됩니다. 남이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한 거 가지고 방송에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럼 한번 내봐라. 거기를 전 세계 대상으로 싸우든지 해서 전 세계 대상으로 특허가 나오는지 봅시다.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가상적으로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딱 발표해서 그거를 전 세계 특허를 내라 그러면 되겠어요? 당신은 허락을 받지 않고 전 세계 85개 인구 중에 한 기업이 몇백만 개인데요. 몇천만 개. 그것이 당신 몇천만 개든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걸 만들 수 있다. 네, 저 방송에서 봤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나 지적재산권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인 체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전 세계 중국이나 전 세계 주요 시장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에 그 지적재산권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개발해놓고 억울한 사례가 꽤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주파수 얘기를 지금 초저주파는 여기서 보시면 구글 자료인데 초주파는 지구 내부를 관통하여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표 표면을 따라 이동하고 전리층을 어떤 전파는 전리층이라고 위에 이렇게 고도에 올라가서 약간 그 에너지가 좀 긴 이런 고주파들은 뚫고 나가요. 힘이 세니까. 그러나 약한 전파, 저주파 같은 느린 전파, 약한 전파는 그것을 해가지고 햄통신에 사용하기도 하고 군통신에 사용하기도 지구 전역으로 보는데 좀 불규칙하죠. 불규칙한데 전파를 쏴가지고 어느 정도 각도로 데이터 학습 어느 정도 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쐈을 때 어느 쪽에 도달하더라 주변 사방에 전파 통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파를 쐈을 때가 제가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짜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 지도, 땅속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어떤 기계 몸체도 의료 영상 기계 몸체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의료 영상 기계도 전파를 쏘실 때 그 숫자 방식으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파행이트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입체적으로 보는 이게 전자현미경에서도 이렇게 세포 단위로 거기에 원자 단위로 입체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입체 전파 서로 파행이든 여러 개 전파를 섞어서면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 잡을 때도 전파를 서로 파행이 되는 전파를 갖다서 여러 개를 쏴봐라. 그러면 잡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파가 사라지는 지점을 전파 실험을 해서 이 정도 전파를 이 정도 에너지를 들여서 전력을 들여서 쐈더니 어느 정도 거리가 들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전파가 사라지는 지점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포착 지점을 해서 여러 개 다시 따가지고 이동 경로를 다시 또 발견되는 전파가 사라지냐면서 속도를 계산하거나 이동 경로를 해서 이렇게 위성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성 카메라로 뭐 지구 같은 데서 이렇게 각도를 형성했잖아요. 뭐 이렇게 목성이다 수성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를 행성 간에 가로세로 너비로 좌표화시어 방식으로 각도를 계산해 가지고 그들을 정확히 쏜다. 지구 밖에서도 쏠 수 있잖아요. 위성에서도 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도 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 보낼 때 한 겹 추가적으로 대남 매주고 만들기적으로 보낸 식으로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꽤 장거리로 가게 되고. 저주파를 유성에서도 쏠 수 있겠죠. 초저주파. 그래서 아주 인성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저주파의 지구 통과 특성은에서 초저주파는 일반적으로 3에서 300Hz 범위의 전자기파인데 파장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길다.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하늘에서 반사돼 이렇게 반사됩니다. 예. 전파는 일종의 그 빛, 빛이 전파인데요. 빛이 전파입니다. 빛이 이제 전자기파 전파인데 그 종류가 많아요. 그것에서부터 이제 전파가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빛은 전기로 빛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그래서 보통 안테나를 통해서 이 전파를 전기를 전파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전자레인지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안테나 없이도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전파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음식물 데워 드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전파로 한다 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정 것을 만드는데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그것도 전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지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딱 빛으로 빛의 형태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 동영상에는 좀 이따 그걸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냥 개념과 이해만 있으면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직업으로 가시거나 또 개발하시거나 공장을 만드시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심화학습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는 것도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거나 기술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 저도 수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보기관이 보고 있다가 이제 놀래가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다. 기술 하나가 있으면 국력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나라는 그렇죠. 현저히 뒤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직접 허락 받아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방송에는 하지 마세요. 네. 함부로 하시는 방송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우리나라 언론이 같이 들어왔긴 한데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에디슨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이게 참 살기 힘들었겠네. 저게 높은 투과력 장난입니다. 높은 투과력 파장의 기수로 에디슨이나 테슬라 태어났으면 살기가 참 힘들었겠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저주파는 일반적으로 3에서 300Hz 범위의 전자기파를 의미하며 파장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매우 깁니다. 인간이 초고도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슨이나 테슬라가 이렇게 무슨 과학 기술을 발표를 막 중간에 막으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렇게 뭐 저기 라이트 영재 비행기 보니까 막 방해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텔레비전 발명을 했는데 막 방해하거나 모터 발명인데 막 방해하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방해할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그게 방해할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기 농사를 지었더니 그냥 수십 년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을 내니까 그걸 홀라당 그때마다 가져가 보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는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저주파는 일반적으로 3에서 300kHz 범위의 전자기파 파장이 수천 킬로미터 이거 통신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초저주파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분할해서 통신을 전달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갈 때 변환 매듭 구조 중간 전압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전기 송전할 때 한전 같은 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동축 케이블에서 해적 케이블에서도 신호를 멀리 전달할 때 신호가 소실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하시면 되게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전파의 정보를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는 방법이 제 방법이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분할해서 같은 방향의 호출번호 만들기 위해서 분할해 보낸다. 이게 이제 제 기술이에요. 데스크탑 노트북 뭐 모뎀 같은데 와이파이 같은데도 주고 블루투스 통신에도 두고 SK 하시지 마세요. 봤는데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워키토키라든지 라우터라든지 인터넷 장비, 통신 장비는 다 돼요. 그래서 모든 통신 장비에 이걸 쓸 수 있다 쓰면 되겠습니다. 또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이 지금 데스크탑에 한 40대 들어가거나 100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에 40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모뎀 안에 뭐 스마트폰이 이렇게 50대가 들어갈 수도 있죠.
좁은 방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안 들리 아무 뭐 번호 틀 똑같은 회사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네, 네. 서로 틀린 회사도 봤죠. 위성 안에 만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통신할 거예요. 경원 워키토키에서 제가 전파를 하나의 전파는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이렇게 송수신할 같은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방에 호출번호가 되게 송수신할 수 있다. 얼굴이 등록되거나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적군이 드론 조정하지 못하니까 비밀번호 안거부터 먼저 대자. 그래서 비밀번호가 이제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비밀 숫자 방식이나 여기 단어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들켰다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시간대마다 바꿀 수 있어요. 시간대랑 몇 분 정해야 되는 시간 정해진 특정 원하는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맞아야 돼. 일종의 암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런 거 중국의 송캠 본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그때 이 프로그램을 깐 사람만 그 시간에 암호가 맞아야지. 아니면 자기 얼굴이 먼저 스마트폰 인식이 돼야만 할 수도 있다. 금고 열 때도 제가 얼굴이 맞은 사람만 금고를 열 수 있는 이런 안면식 할 때도 카메라를 가로세로 놓들어 잡혀 슈어 방식으로 해서 보시면 제 기술인데 사람이나 모든 사물을 입체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사람도 얼굴이 입체로 지금은 현재 안면식 입체로 못 보는데요.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슈어 방식 카메라를 입체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물을 보고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로 나올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평면으로 보지 않잖아요. 종이장처럼. 그래서 입체로 보기 때문에 입체로 카메라를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각각 봤다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뭐고. 재고 관리도 하고 계산도 해주고 그래. 고객이 몇 개 집어넣나 이거 다 볼 수도 있고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휴머노id 로봇이라든지 모든 본사 장비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삼성에서 저기 전파에다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개폐하고 자동차 문문 개폐 쓰시지 마세요. 이거 엄청 큰 돈인데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 이메일이든 파일에 암호를 달아서 보내는 기술도 제 기술이고요. 그런데 제 기술인데 그걸 쓰시면 안 되겠어요. 오고 가는 모든 통신에 오고 가는데 비밀번호 넣어주시거나 A사례 이런 것들도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자기에게 전파인 것을 식별하거나 유선이나 무선 안에서 노이즈가 들어오잖아요. 잡음이. 그럼 이제 전파 간섭을 해서 그걸 전파에다가 비밀번호를 다르든지 번호를 달아가지고 자기 나중에 그것만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파일을 서로 다른 통신을 유선이나 무선에 다른 통신선을 달 수 있고 유선이나 무선이나 여러 개를 동영상 한 개를 100개 만 개를 이렇게 1000개 만 개를 쪼개서 일련만 암호 설정해서 여러 개의 통신선을 타가지고 다시 조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달면 이것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할 때도 그러겠죠. 저 비밀번호 달아갖고 통신하면 나중에 정확하게 이게 전파하게 어떤 저주파 통신할 때도 또는 일반 고주파 통신할 때도 그리고 자기 신호임을 뚜렷이 알고 목소리도 깨끗이 들리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토가력, 저주파의 지구 통과 특성, 파장이 길수록 물체나 매질을 투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ELF 신호는 전리층에서 반사돼 지구 반도편까지도 전달돼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걸로 통신하거나 심지어는 지구 표면 아래에 단단한 지각, 심지어 바다 깊숙함까지 높은 토가력, 저주파의 지구 통과 능력, 지구 반대편 전달, 전리층에서 반사되어서 지구 표면 아래 단단한 지각이 바닷속 깊숙함에 침투할 수 있다라고 말씀. 그래서 이게 현재 잠수함 통신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통신에서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게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는 것은 기술을 공개를 안 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는 옛날 1995년도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군사적으로 뭐 유튜브 뭐 그런 게 있어. 구글 자료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반 대중한테는 공개하지 않은 군사 기밀 쪽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봐도 이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으면은 유식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아는 방법 무식하면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나 비행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로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원시인처럼 어떤 기술이나 이렇게 자동차 개발하니까 가로막고, 헬리콥터 그러니까 가로막고, 또 이렇게 라이트 이제 비행기 개발하니까 가로막고, 모터 개발하니까 가로막고, 기차 개발하니까 가로막고, 이런 분이 되셔서는 안 되겠다. 상당히 무식한 짓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무식해서 그렇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식해서 그렇다. 나도 옛날에는 무식했다. 지금 유튜브 그거를 통해서 공부하니까 좀 약간 지진 양반증이 조금 이제 유식으로 조금 돌아섰습니다. 공부를 보든지 그걸 백과사전 같아. 돈도 안 들고 좋네. 지구 전리층 도파가 저주파 전파는 지구 표면과 전리층 사이에서 반사되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전파하듯이 이걸 이제 지구 전리층 도파관 현상이라고 부른다. 통신에 응용하는데 이런 특성 때 ELF 전파는 잠수함 통신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인 고주파 전파는 바닷물에 쉽게 통과하지 못하죠. ELFC는 수백 미터 깊이의 잠수함까지 도달해 수중 통신. 이것도 묶어서 쓴 원리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벽투시 할 때도 벽투시도 통과해요. 암석도 통과해야 돼. 뭐 통과 못 하겠어요. 물도 통하는데. 저주파에 서로 파형이 되는 저주파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하시면 입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현미경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의료 영상기기 할 때 서로 파형이 되는 전파를 갖다 써봐라. 그러면 이게 뭐 저주파도 괜찮잖아요. 저주파 중에서 약간 서로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하면 파형이 틀린 것을 쏘거나 묶어서 쏘라 그러면 안에 인체 내부를 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쏘면 이렇게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다고 말. 스텔스 잡을 때도 제가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형이 틀린 것을 쏴봐라고 또는 묶어서 쏴봐라. 통신거리가 길어지고 신호도 뚜렷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지금 수중통신에 활용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도 수직 이착륙 때도 뉴스에 지금 나왔잖아요. 슈퍼오넷이라든지 F-35 수직 이착륙 뉴스 우리나라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나왔고 오토바이 그냥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뜨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다 소개돼 뉴스에 나오던데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진짜 황당한 거 자체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몰라서 자연현상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물으면 안 보인다.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도 이제 서서히 무식해서 유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번개 방전이나 지구 자기장의 자연적인 교란으로도 ELF 전파가 발생한다. 이는 대기 과학자들 연구하는 주제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는 파동의 특성상 지구라는 거대한 메이저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거나 따라서 전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진짜 웃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햄통신을 보겠습니다. 햄통신의 원리. 햄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햄통신 아마추어 무선인데요.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파로 변환해서 총출하고 수신된 전파를 다시 신호로 보고는 무선 통신 기술인데 특히 전리층, 전리층 하늘에 엄청 높이, 전리층이 어느 정도 높이 있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전리층이 전리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냐면요. 지구 지표면으로부터 약 60km 상공 이상의 1000km까지 존재합니다. 대기 상층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이온화되는 입자들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DF층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보통 이게 대륙권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이 존재하고 중간권, 열권, 이렇게 외기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나름대로 구분을 한 거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리층이라는 것은 전자 밀도와 높이가 시각, 계절, 태양광을 따라 변하며 전자라니까 전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전자는 이게 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이동을 따라 전기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도 쓰이고 전자 이동을 전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 밀도와 높이가 시각, 계절, 전자라는 것은 일단 전기를 이렇게 뭐 전자가 이동한다면 전기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밀도 높이가 시각, 계절, 태양 활동을 따라 변하며 단파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이는 대략 60km, 1000km까지 자유전자, 이게 전자가 돌아다니 자유전자 이온이 풍부한 플라즈마 상태의 층이다. 이렇게 구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60km에서 1000km 단파 전파를 반사시켜서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오로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전자 밀도가 높고 밤에는 낮아지며 이렇게 전자 밀도가 높고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리층을 작업해서 지상 안테나나 비행체에서 전기를 좀 많이 주고 전기를 이쪽은 전기를 없애면은 한쪽에는 추워지고 전기가 없는 것은 이것은 빛의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더워진다. 이걸로 기상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돼. 나머지는 암흑이거든요. 별에만 가득해.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전기로 빛을 유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꿔서 태양 전지도 사용하고 이게 어떤 필라멘트, 백열등 필라멘트로 해서 우리가 조명으로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빛을 받아갖고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 그래서 바꾸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술인데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답답해서 대화를 못해요. 이게 약간 모르신 분들인데 고지까지 쓰면 답답해서 대화를 못합니다. 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고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공부를 좀 하시면 유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을 구글만 봐도 알 텐데 네. 구글만 쳐보세요.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이 무식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무식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조금씩 유식해지니까. 지식 양만치겠죠.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센 거는 투과를 해갖고 우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약한 것은 이렇게 저주파 이런 것들은 반사해가지고 햄통신에 현재 사용하고 있다. 햄통신이 무엇인가 그러면 50km에서 80km 높이의 대기는 중간권에서 돼서 10km, 50km 사이의 대기를 성층권 이렇게 되고 오전층도 있고 그래서 보통 대륙권과 성층권, 중간권, 열권, 애기권 이렇게 하기도 한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뭐 거기에 네, 몰라도 됩니다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라도 돼요. 대륙권이 맨 밑에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열권이 있고 외기권이 있고 온도가 각각 다 틀려요. 네. 전래층은 지표면으로부터 60km 상공에 시작해서 1000km까지 전겨진 대기 상층보다 이렇게 태양 복사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전자 활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기가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있으면 이렇게 전기 존재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이동과 전기 유무를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자료인데요. 전자 이동은 전기의 근원이며 전자는 음전환을 뜨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하지만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것으로 정리되어서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다. 자, 보실게요. 구글 자료. 전자 이동은 전기의 근원이다. 전자는 음전환을 뜨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물질의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다 통한다 나왔죠. 자유전자. 전리층엔 자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엄청 많다. 이렇게 전자가 스위치를 닫아서 회로가 연결되면 전자가 이동하면 전기가 흐르고 이 과정에서 빛,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리층에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전기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있을 것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바빠서. 그렇죠. 그러게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게 구글 자료도 있으니까. 예. 전자 이동하는 것은 거기 전기가 전자 이동 있는 것은 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구름에도 제가 일단 습도가 높을 때 이게 전기 흐름의 어떤 통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기의 이동해서 구름에서 물이 많을 때 이게 전도된다. 그래서 구름에 전기가 전리층으로부터 전기가 있는 전리층으로부터 이쪽으로 와서 전기가 발생하는 공기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이론을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네네. 전기는 전하를 뗀 입자, 주로 전자의 흐름 자체를 의미한다. 전기와 전자 이동과 전기 유무의 관계. 전기는 전하를 뗀 입자, 주로 전자의 흐름 자체를 의미한다. 지금이 자유전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빛을 유도한다. 이렇게 이건 증명이 된다. 그래서 전파 통신할 때도 타타타타 전파 주파수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무선 송수신의 거리를 늘리거나 신호를 뚜렷하게 하거나 지금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온 데는 제가 기술이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놀래갖고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팔로우를 조작했으면 내가 미친놈이고 사법 처리 당하죠. 사법 처리 사기니까 그쪽에서 들어오시고 오래전부터 광고는 조작할 수 없고 오래전부터 광고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차원 미 대사관에서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십 군데가 그랬더니 팔로우까지 한 100군데 넘게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는 나중에 기억하면 제가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KS도 그렇고 제 기술이 많이 나오더라. 놀래서 들어온 거예요. 네.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놀래서 들어온 거죠. 기존의 기술이 훨씬 뛰어납니까? 기술이 있고 없느냐한테 국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기술 패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기술 패권, 전 세계 지구 패권, 기술 패권, 지구 패권 이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정보기관이 보고 있다고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팔로우를 내가 조작했으면 저 사법 처리 당했는데 사기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조작할 수 없다. 우리나라부터 몇십 군데 국가기관이 광고를 내시더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 전자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음전화 입자다. 이렇게. 전자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음전화 입자고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다. 전자 이렇게 사유전자가 전리층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전기 유무는 전자가 회로를 따라 흐를 수 있는 전자가 있으면 전기가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찰 전기를 할 때 이렇게 탁탁탁 보여주면 한쪽에서 탁 겨울에 자기 옷도 그런지 그게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전자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무식과 유식의 차이다. 저도 옛날에는 무식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식한 모르는 분들이 꼭 저항을 하더라.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 구글 쳐봐라 그렇게 하시면 구글 쳐봐라 그럼 될 텐데 이렇게 구글 치는 거 검색해봐라 그게 어렵냐. 햄통신의 원리는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파로 변환하여 송출하여 수신된 전파를 다시 신호로 보고는 무선 통신 기술이다. 특히 전리층을 이용해서 약한 출력으로도 장거리 통신에 사용한다. 재난 시에 통신망 마비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전기가 이렇게 통하면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구리에 이제 활성화되고요. 진동판을 통해서 소리가 그 소리 에너지가 이 코일에 전달되면 코일이 진동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연고자석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기의 발생, 전기가 이렇게 주파수처럼 이렇게 된다는 뜻이. 그것이 이제 이게 이 통신선, 전기 통신선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전류가 어떻게 보면은 연고자석과 구리를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시켜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리로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전기 생산 장치로서는 되게 미약하죠. 네, 되게 미약한데 뭐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회전축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아주 미약한 전리가 흐를 뿐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다 전기를 꽂아야죠. 여기 전류가 이제 여기 이제 흐르잖아요.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은 여기서 온업 이렇게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전류가 발생해서 이 통신선을 통해서 스피커로 전달이 되는 데서
이쪽 전류를 꽂아야죠. 전류가 이제 충만해서 그 전류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진동에 따라서 소리의 진동할 때 얘도 같이 흔들려서 변화를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통신선을 통해서. 통신선은 스피커에서는 받아갖고 다시 코일을 통해 전류 걸어 있을 때 이렇게 타타타 이렇게 그대로 전달이 돼가 통신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종이컵에다 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기가 없어도 진동이 전 이게 진동이에요. 일종의 진동. 1초에 몇 번 이렇게 몇 번 흔들렸느냐에 따라서 진동에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런 진동이 통신선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스피커에서 그 전기 에너지로 다시 전달돼 가지고 코일이 이제 그거대로 파장을 만들고 그렇지 진동판을 통해서 파장을 만들고 소리로 이렇게 소리가 우리가 음성은 이렇게 입을 닫고 있으면 소리가 잘 안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컬로 할 수도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내면은 소리를 내면 그것이 이제 공기를 이렇게 공기층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물길처럼 이렇게 돌 이렇게 파동처럼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뼈에다가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게 소리를 그럼 뼈를 통해 진동이 전달되죠. 우리는 그래서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소리 이꼬로 진동이다,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도 전파다. 물으셔서 그러는 소리도 전파예요. 네, 진동을 이제 전파라고 했을 때 정의했을 때 소리도 전파가 되는 것이죠. 소리 에너지를 가지고도 약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는 게 미약하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으로도 전기로 바꾸서 태양 전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전기를 가지고 빛으로 바꿔서 우리는 전구 조명에 쓰고 있습니다. 뭐 전기 안 꽂으면 이렇게 빛 들어옵니까? 조명 들어옵니까? 집에 네, 들어오죠.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리층에서 이렇게 뭐 타다닥 주파수를 걸어준 방식 무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하고 이렇게 가시광선 열광 이렇게 자외선 같은 거 타다닥 걸어주면 열도 이쪽으로 빛과 열을 유도하거나 삼성통신을 타다닥 걸어주면 소나 같은 기술이 있어요. 음을 지붕하거나 그다음에 사람 보청기 이렇게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렇게 타다닥 걸어주면 이렇게 어떤 특정 몇 사람인데 한 사람의 주파수만 목소리 지문이 다 틀려요.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사람에게 목소리 다 틀려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 특정 음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음을 갖다가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소리도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유도하고 다른 쪽에는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태양전지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기를 타타타 걸어주는 방식을 빛을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테슬라 전기도처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전리층에는 많은 자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만 구름에 전기가 전도되어서 습기가 많을 때 이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번개도 마른 번개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전도되려면 습기가 많아야지 그게 흐르기 쉬운 쪽으로 번개가 치게 됩니다. 습도가 높은 날 대기 중에도 습도가 높은 날에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흘러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올 때는 약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가 높은 나무가 있다는데 피레침처럼 전기를 타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비행체 같은 데서 제가 피레침 때문에 전기를 테슬라 연결된 좀 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에서 충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답답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보시겠다. 그래서 유식해서 써서 지식 양반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 구글 돈 안 되니까 좀 봐라. 구글 가서 검색해도 그 기술의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 전대층에는 전기가 막대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기름으로 전도된다. 습도가 높은 날에 구름이 물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고 물이 많으면 전도가 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이 많을 때 상대적으로 자극을 줘서 그쪽으로 쉽게 전기 에너지가 많을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전대층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후도 이렇게 흐린 날에는 이게 돋보기 이렇게 아무리 초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나 이렇게
빛이 많은 막 쨍쨍한 공연일 때는 빛이 많아져 열이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리층을 자극하면 전리층이 전기 유도를 통해서 빛을 겨울에는 지구가 공정자전으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춥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여름에는 뜨겁고 그래요. 조명 아래 있어 보세요. 조명 아래 햇빛 조명 아래 겨울 여름에 이렇게 조명 켜면 엄청 덥죠. 그게 빛의 열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그래. 태양도 그 태양 에너지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덥고 춥고는 빛이 많고 적고 이 차이인데요. 그래서 빛이 없다면 지구는 이제 그렇죠. 완전히 냉기로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여유를 때워야만 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냉각이 된다 이 말씀. 빛이 없게 하면 냉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 기술은 전혀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은 자유전자가 전리층에 많다. 그게 구름에 전도되거나 그래서 태양 에너지 빛을 이쪽으로 유도한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처럼 그것이 전리층, 전기의 존재가 그래서 막대한 전기의 존재가 유도하고 있어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니까요. 어쨌든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들어왔네요. 나중에 기약하면 돼요. 올려놓고.